자, 중3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고 애매하실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수시 전형을 분석해보면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능 전형으로 입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터디코드 대표 컨설턴트님 유정열 팀장님 모시고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표를 똑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네. 수시는 이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상관없이 학생부 종합처럼 준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시도 상위 15개 대학 안에서는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을지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굉장히 중요한 전형인데 정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로 진행되던 정시에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능이 조금 개편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뉴스라는 교육신문지에서 2028 대입 개편안에 관련된 내용을 기사를 실으면서 수능 범위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정되면서 기존보다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특히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더 많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미적분과 기하 예, 이런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있었는데 그 선택 과목을 시험을 보지 않고 과거에 이제 문과 학생들이 시험 보는 범위인 대수와 미적분원 그리고 황조가 통계로 공통으로 보는 과정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더욱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 수학이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예, 심화 수학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개정안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최종안에서는 그게 제외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기 의결한 부분에 보면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심화 수학 학습 결과를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통합과 융합형 수능 개편안에서의 취지에 맞게 심화 수학을 제외한다. 학습 결과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알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형을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확인해라 라는 약간의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능이지만 학생부를 봐서 이 친구가 심화 수학에 관련된 그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는지 거기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다. 대학가 이렇게 가이드를 좀 주신 거죠. 예, 가이드를 약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 어려운 공부를 피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쵸. 어려운 공부를 더 해봐라. 그걸 통해서 해야죠. 네가 얻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좀 준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괜찮은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수능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 면접평가 연습이 혼합된 형태로 상위권 대학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수능 정시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끝까지 수능 물론 교과 선택 라든가 내신, 학생부에 신경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까지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대교협에서 낸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요, 23학년도에는 서울대가 이미 교과평가를 정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24학년도에는 고려대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연세대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겠다고 도입에 대해서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사실 뭐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했으면은 뭐 다 한 거죠. 4차 다 하겠죠. 예,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특히 정성평가 형태로 교과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유지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수했냐 그리고 각 과목의 성적이라든가 수업의 충실도 특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고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개로 나누는데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평가가 40%나 들어가고 일반 전형은 교과평가가 20% 정도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뭔가 또 다른 정시에 대한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4학년도 서울교 대입정책 포럼이라는 걸 하면서 28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대입 전형을 이렇게 개편할 거예요. 그 토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정시를 40%로 묶여 있는 거 이거를
폐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더 늘린다는 말인가요? 지금? 정시 40%로 묶여있는 것 때문에 많은 폐하가 발생하고 있다. 그게 대학뿐만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무한 반복되는 재수생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탈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의무로 두지 말고 네. 자율적으로 두자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다른 대학들도 좀 동조해주면 안 되니? 약간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과거에 정시를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줄였나라고 좀 체크를 해봤더니요. 23학년도에는 40%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회균형 전형까지 합치면 40%가 맞춰지니까. 근데 그 이제 밑에를 보시면은 20학년도에서는 네. 일반 전형으로 정시를 뽑은 인원이 26%밖에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자율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까지 인원이 축소된다라고 한다면은 서울대학교는 정시로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대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40%로 맞추라고 교육부에서 예.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폐해가 있는지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받아들여져야 대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아마 이 노력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말고 서울대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능에서 보통은 많은 대학들이 표준 점수 아니면은 100분이란 점수를 활용해갖고 정시에서 아이들을 줄을 세워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표준 점수 활용했던 거 안 하고 등급을 활용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쭉 구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매년 수능 이후에 발표를 하는데요. 표준 점수가 150점이 만점이었던 수학보다 높았던 애인데 누계를 보면은 150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64명이었어요. 네. 예, 1등부터 64등까지 150점을 받은 거죠. 자, 근데 1등급의 제일 마지막 커트라인이었던 133점을 보면은 18,015명이 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표준 점수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1등한 친구와 18,015등 한 친구는 17점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이거를 안 보고 등급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1등과 18,015등은 동일한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수능의 자격고시화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러면은 변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라고 하는 문의가 당연히 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교과평가로 변별할 거예요. 정시 일반 전형에서 20% 보던 거를 40%까지 늘릴 거예요. 네. 왜냐면 고교학점제니까 평가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A, B, C 이렇게 세 등급으로만 구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7개 등급으로 나눌 거예요. 훨씬 더 정교화된 평가를 할 거예요. 1단계에서 등급으로 걸러내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서울대는 그 내신도 5등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뭔가 확신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고교학점제 안에서 보여지는 학생의 교과 선택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등급제 아니지만은 원점수도 있을 거고요. 등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태특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잘 추려서 본다면은 네.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서울대에서 개편안은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고민하고 있는 지점의 포인트를 보면은 수능의 영역은 좀 약화시킬 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생기부 평가를 더 강화할 거야 라는 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정량적으로 뭔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실제 내가 의욕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왜냐면 고교학점제도 내 어려운 과목이지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점수가 낮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성적이 조금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좀 내신을 잘 따려고만 과목을 선택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등 너의 진로와 관련돼 있는 과목들을 용기 있게 선택해. 그럼 우리가 점수를 줄게 하는 시그널을 좀 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서울대학교는 이제 국립대학의 최고의 위치상 공교육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파행이 좀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가기 위해서 결석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고3 학부모님들한테 부탁할 정도라고 해요. 네. 제발 좀 결석 좀 하지 말라고. 3학년 때
심화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파행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생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우리 안 뽑았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업 상실히 챙기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고등학교 생활 충실한 학생들한테도 정시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전략적이지만 얍삽하게 피해서 요리저리 좋은 경로만 찾아서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비록 좋은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요거는 깊이 탐구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태도를 가진 학생을 뽑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외적으로 정성평가 요소들 아니면 생기부적인 요소들을 보려고 하는 대학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정시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래도 수능을 잘 준비해주는 학교가 유리할 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예, 시험 문제도 수능 형태로 내주시고 수능 수준까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 학교들이 분명히 유리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특히 서울대 같은 대학은 합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다는 거죠. 생기부를 잘 챙겨야겠네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수능 점수 충분히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학생도 적극적으로 3학년 2학기 때까지 생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잘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그 수능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고교 학점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대학들에서도 그거를 좀 더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1학년 때 명확히 어떤 직업까지 찍지는 못하더라도 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나는 어떤 쪽의 방향을 좀 잡고 싶어. 아니면 그것까지도 생각 못했다면은 어떤 식으로 진로를 찾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만들어질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고등학교에서 제공을 하지만은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현재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3 아직 좀 시간이 있으실 때 그런 공부를 좀 해두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대학교에 진학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도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 학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입학하기 전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고등학교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네 가지 개편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 개편 방안 중에서 2번부터 4번까지는 핵심이 생기부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생기부가 반영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조금 더 심화있게 보기도 하고 없었던 데 생기부 붙여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내신 잘 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수시든 정시든 생기부 관리를 신경 써주는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적극적인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적어도 잘못된 선택은 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학교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학해서 끝 이게 아닙니다. 암만 좋은 학교, 생기부 활동 잘 챙겨주는 학교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면 학교에서 챙겨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챙겨줘도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시기 전에 생기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올라가신다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시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기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 기대를 해주시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1대1로 도와드리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는 여름방학 이후에 프로그램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